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 알바 출근하기 전에 잠깐 주차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좀 일러가지고 거의 지금 한 50분 일찍 왔거든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앞에 일정이 취소가 돼가지고 급히 넘어오면서 좀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화면을 켜고 여러분과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할 것 같냐면 삶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결국엔. 저희는 현실을 살아가고 또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조심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것들을 더 건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하면서 삶의 전반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다정함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 요즘 다정함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은 다정함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정함은 뭘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도 생각했던 다정함은 그냥 누군가를 아껴주고 그를 공감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옆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들이 다정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근래 많은 생각들을 하며 많이 달라졌거든요. 최근에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 물어봤던 건 이하님은 대체 누군가를 볼 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또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정말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또는 만약에 평생을 함께한다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저는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정함의 정의를 제가 어느 정도 내린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정한 사람이요? 다정한 사람 뭐 많지 않아요. 다정한 게 어떤 걸까요? 라고 그분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제 나름 다정함에 대해 정의를 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물어봐 줬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다정함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고 막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마냥 좋지 않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선을 지킬 줄 아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다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정한 게 가장 강한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을 어디에서 보고 되게 한 대 팍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알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되게 예민해지고 이렇게 나리석에 보게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까운 가족들에게 때로는 남보다 못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정말 주변 사람들을 잘 헤아린다고 그리고 잘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때로는 누구나 가장 편한 사람을 동일시하게 하게 된다고 해요. 동일시라고 하면 상대를 나처럼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나를 보듯 대하니까 내가 나를 대하듯 상대를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저희 가족한테 되게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남들에게 하지 않을 평가를 쉽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는 좀 더 너그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니 저라는 사람은 저에게 되게 엄격한 편이고 약간 자기 검열을 많이 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리고 남들에게는 기대치가 높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잘 읽어갈 거고 어쨌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입장이 될 수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 삶을 제가 들여다볼 때는 때로는 엄격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되게 이러한 저만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좀 더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면이 일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족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 많이 돌아봤던 건데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을 볼 때 가깝고 편하고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남을 대하듯이 해야겠다. 가족도 남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그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내가 좀 더 그들에게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는 건 어떤 걸까? 그 적절한 선을 지켜주는 건 어떤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안정형 남친 여친, 불안정형 남친 여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안정형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한테도. 근데 그러기에는 제 기질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라 때로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을 조금 누르고 상대를 위해서 그 선을 지켜주고 그리고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정신없는 가운데에도 제 중심을 지키면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다정함, 제가 추구하고 원하는 다정함은 그런 다정함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선을 넘지 않고 그리고 저의 중심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좀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다정함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게 물었던 분에게도 다정함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봤던 그 헤르만 헤세의 나로 존재하는 법 이 책을 아직 한창 읽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서문에서 제가 듣고 싶었던 또는 제 마음에 가져야 되는 말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을까? 라고 묻곤 하잖아요. 근데 헤르만 헤세는 그걸 묻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질문에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해요. 나는 나다.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 내 안에는 이런 필요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삶을 견디고 가능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 안에는 이러한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나아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최대한 가능한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난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거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쨌거나 나를 위한 선택과 나를 위한 삶의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이렇고 남들이 저에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을 신경 쓰지 않고 또 자기 검열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한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마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옳은지 묻지 말고 내 영혼과 그 영혼의 필요를 내 몸처럼 이름처럼 태어난 집안처럼 받아들이렴. 주어진 것, 피할 수 없는 그것을 긍정하고 그 편이 되어주어야 해. 온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저 여기 구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뭐야 왜 이래.
여기 죄송합니다. 왜 이러는 거야? 제가 여기서 왜 와닿았냐면 이제 자기 검열을 한다는 건 제 스스로도 그렇지만 누군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어떡해.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옳은지를 묻지 말래요. 내가 정말 옳게 가고 있나? 잘하고 있나?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내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를 그냥 이름처럼 몸처럼 그냥 태어난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결핍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결핍이 다르니까 그 결핍을 긍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편이 되어주래요. 아, 그러려면 너의 삶을 위해서 넌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 라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덧붙인 말이 좀 여기서 울컥한 건데 온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때로는 저는 좀 누군가를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를 이해를 시켜야 되고 합당해야 되고 타당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100%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면적인 부분에서 이해할 수도 없을 거고 그 사람의 여러 삶을 살아온 걸음을 다 온전히 그냥 피부로 느끼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물며 가족도 저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해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름을 인정해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오래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그 이유도 이 말과 동일한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냥 나로서 나를 이해하고 내가 필요한 것, 남들이 너에게 필요해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바꿔 쓸 수 없어, 고쳐 쓸 수 없어 라는 말을 때론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스스로 바꾸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적인 것도 있겠고 살아온 환경도 있겠고 우리를 막 180도 정말 아예 다른 사람으로 360도는 원래는 대로네요. 180도 이렇게 확 뒤집듯이 바꿀 수 없잖아요. 물론 그 순간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상황에 따라 맞는 가면을 쓰고 저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기서 하는 말은 스스로 우리는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대요. 그러나 주어진 삶을 더 많이 인정하고 받아들일수록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내적으로 화해할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할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나한테 필요한 건 무엇인지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똑같은 말이야. 주체는 나여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생각을 한 거는 다정한 사람 또한도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모습이 다정함이듯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필요로 해서 갖고자 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해야 해 몇몇의 피드백은 참고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입맛에 저희를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결이 맞는 사람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알고 싶고 바라고 싶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저를 위해서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기분대로 했을 때 또는 내가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 스스로 느끼는 좌절감,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한편으로 느낄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구나라는 수치심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저는 느끼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제가 행복하고 즐겁고 자신감 있기 위해서는 저는 좀 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 앞에서 척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정한 사람인 척. 그냥 진실되게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로서 내가 채워야 될 것을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되게 많은 얘기를 되게 길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정함을 갖고 싶어요. 사람마다 또 정의하는 다정함의 모습이 다르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갖고 싶으실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헤르만 헤세가 말했듯이 온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말하는, 여러분의 내면이 말하는 필요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남들이 아닌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삶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루, 남은 하루는 좀 더 다정해 볼 수 있는 노력을 해볼게요.